다음 키워드는 홍남기의 고백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부동산 대책에 일어난 증세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이지 세수 증대 목적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800억 원 규모의 세수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부동산 입법 논쟁이 국회에서 한참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 대목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법을 이렇게 대폭 개정하는 것은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지 결코 부동산 정책으로 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늘리기 위한 증세는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국회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되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추계를 해보니까 이번에 법이 이렇게 통과되면 약 8,800억 정도의 세수 정대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당초에 의도하지 않은 것이고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됐다. 양해해달라.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과연 수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문제를 정부가 몰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도 않는 얘기고요. 오히려 솔직하게 정세가 좀 필요하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의 돈이 많이 부족해졌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더 옳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주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정말로 부동산 정책이 조세에는 중립적으로 세금을 걷는 세금 폭탄이 아니라 국민들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일부 분야의 정세가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집이 없는 사람들 또는 1주택자인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정책을 했었어야 맞지 않느냐. 그래야만 이 세금 폭탄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홍남기 부총리가 어저께 종부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나라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1%밖에 없다. 그래서 특정 어떤 다주택자 투기 세력에 대한 핀셋 규제 정책이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통계 자체가 전체 인구 중에서 1%를 하다 보니까 세금을 사실 내는 사람은 어린이들이 세금 안 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세금 안 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의 중에서 몇 %라든지 가구 수 중에 몇 %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인구수로 따지다 보니까 그 1%라는 숫자가 아주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숫자고 실제로 의미가 있는 숫자는 가구수 대비로는 4.5%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확인이 됐고요. 또 지금 종부세는 지금 과표가 계속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는 이번에 해법 조정으로 인해서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봐서 많으면 10% 정도의 가구 수가 종부세를 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홍남기의 고백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세금 폭탄의 쥐레가 여러 개 들어져 있을 수도 있다를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